대한민국 살인사건 143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 시청을 했지만은 예. 제가 이렇게 또 직접 현장에 와서 예. 143회를 접하는 것도 참 저 개인한테는 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씩 한 게 143회예요.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한 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뭐 오늘 뭐 35년 경력의 우리 그 박 교수님, 예. 박병무 교수님인데 이제 우리는 뭐 둘이 같이 네. 과장을 하고 있어서 그냥 불러주십시오. 그냥 정북과장 할 때 제가 수사과장 했으니까요. 예, 예. 예. 제 호칭이 얼떨결에 박 교수님으로 지금 저 교수로 재직 중이니까 교수님이라고 불렀다가 과장님으로 불렀다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오늘 그 다룰 143회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제목이 횡성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뭐 박 과장님이 하나 이거 내용 이제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날입니다. 11시 20분에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이 이제 강원도 횡성 공근면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가서 거기 안경 렌즈 생산하는 공장,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남성이 이제 그 공장을 갔다가 약속 시간이 너무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남아서 이제 그 주변 한번 경치 좋잖아요. 이제 돌아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로를 벗어나 가지고 구도로에 조금 가서 그 차를 세우고 공터에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 근처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주변에 내려가자마자 숨을 못 쉴 정도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시신이 이제 부패돼 가지고 그렇죠. 이게 박 과장님이나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 냄새 딱 맡자마자 이거 그렇죠. 이거 시신 냄새인데 이럴 텐데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악취지만 뭐 이게 시신 썩는 냄새 뭐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은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딱 봤더니 눈앞에 이 농가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 마대자루가 있는데 그 마대자루 안쪽에서 그 뭐가 배어 나와 가지고 까맣게 얼룩이 졌는데 거기에 파리가 새까맣게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부패된 시신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때까지 이 사람은 시신인지 뭔지 모르죠.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형사의 이제 감각으로 접근했겠지만 일반인들은 코로 알죠, 코로. 이분은 이제 그래도 찝찝하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참 이분도 대단해요. 112에 신고를 해줬어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112 신고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112에서 나오겠죠. 현장은 이제 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군 공근면 소재 그 안경 렌즈 생산 공장 그 근처예요. 좁은 개울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아래에 인적도 별로 없는 곳. 여기였고요. 출동했죠. 경찰관들이 이제 신고를 받고. 여기 보니까 이제 11시 40분, 6월 10일 날. 당일날 11시 40분이네요. 11시 40분. 아까 그분이 20분 만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관할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우리 경찰관 신고하더라도 한 20분 걸렸어요. 20분 정도에 왔는데 마대자루는 어떤 형태였어요, 이게? 이제 겹쳐 있었고 그때 당시 두 장 넣구나. 두 번 쌌구나. 그리고 또 시신이 이제 심하게 이제 부패가 돼서 이제 그렇죠. 악취가 또 났고 또 이제 그 입구 그러니까 이제 그 마대자루는 또 이제 노끈으로 또 이제 묶어놓은 상태가 됐고 또 마대자루가 일부 찢어져 가지고 이제 일부 드러나면서 유골이. 마대자루가 이제 아마 그 마대자루가 이제 상하면서 이제 썩으면서 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그러면 뭐 이거 뭐 바로 저 지역 경찰 나갔다가 본소에다 이거 뭐 본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수사 또 이제 보고하죠. 보고해야죠 이제. 뭐 당연히 수사과장 뭐 강력팀 뭐 다 오고 지방청 보고되고 그러겠죠. 그리고 당일날 오후 1시경에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나오고 과수대 나오고 광수대도 나오고 그래서 감식이 시작된 거예요. 경찰관들이 이제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 경찰이. 맞네요. 시신 형태가 고도의 부패예요. 거의 융해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뭐 백고라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특별한 거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당시 이제 현장 감식이 아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문도 맞습니다. 채취하고 이제 DNA도 이제 따고 그런데 그 마대자루 입구와 그 끈 하단 귀퉁이에
그 용의자가 만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그 유전자 시료를 아마 이제 그때 당연하죠. 것 같아요. 마대자루가 사람이 담긴 채로 발견이 되면 사람 손이 이제 가는 부분이기 넣을 때 때문에 입구 만졌을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입구 그다음 끈도 묶었으니까 끈에도 사람 손으로 만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마대자루 옮길 때는 하단 이렇게 귀퉁이 잡아갖고 끌고 그렇죠. 가잖아요. 분명히 그 무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처 사람의 손이 닿았을 만한 그 근처 그 예. 부분은 전부 DNA 전부 채취예요. 다 채취했죠. 예. 그리고 이제 시신이야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 운동을 하겠죠. 했겠죠, 이제. 아마 그 병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그 전체에 다 악취예요. 맞습니다. 예. 검시 들어갔죠. 네, 이제 검시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네. 변사자 이제 그때 신장은 키는 한 155cm로 이제 밝혀지고 여성이죠? 예, 여성으로 밝혀지고 155cm. 또 이제 부패 때문에 외상 등은 체크가 이제 그렇죠. 불능할 정도로 이제 그건 그 못 정도로 보죠. 이제 상했고 또 지문 지취 또 불능 이제 어렵죠 이제 또 그래서 또 앞니가 이제 또 탈구된 걸로 또 백골화 있고. 진행되면서 예. 탈구돼 버렸구나. 또 이제 얼굴 어깨 가슴 부분이 이제 백골화 이미 됐고 상체만 썩었나 보다. 그렇죠. 위쪽으로 부패가. 이제 해서 위쪽으로. 그리고 이제 흰색 반팔 티셔츠하고 예. 또 이제 검정색 레깅스 있잖아요. 여자들이네. 팬티 스타킹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그 타이즈가 이제 뭐 많이 변형돼 가지고 운동할 때도 막 운동할 때 있고 등산할 때도 이걸 또 맞아요. 착용하더라고요. 그러면 흰색 반팔 티셔츠, 예. 검정색 레깅스, 예. 검정색 반바지, 그다음에 이제 군청색 팬티, 예. 브레이저는 없었다고 그러고요. 예. 휴대폰이라든지 지갑, 핸드폰하고 가방 이런 것도 없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노포 가까운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해도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아마 이렇게 다른 데도 또 버릴 수는 있죠. 이거 핸드폰 같은 경우. 그렇죠. 다른 데도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여성의 특성은 나왔네요. 조금 안 해요. 155cm면. 이제 옷가지라든지 그런 건 이제 키라든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성이라고 이제 추정을 이제 했죠 현장에서. 부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부패 정도를 보면요. 이제 그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데 한 2달에서 한 4달 사이가 지난 걸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내부에 이제 융해됐다고 그러잖아요. 부패가. 네. 거의 융해됐다고 그러고 주변 보니까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버릴 때 만약에 그 다리 쪽에 CCTV가 있다면 버리는 놈 인상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없었답니다. 근데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런 외곽지대 외곽 쪽에 네. 시골 같은 데는 CCTV 거의 없어요. CCTV가 설치가 없죠 이제 설치가. 그래도 이제 그 현장으로 향하는 곳 그 곳곳에 길목,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CCTV 봐야겠죠. 네. 렌즈 공장 앞에 구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네. 뭐 이런데 등등의 CCTV 있는 걸 전부 확보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보존기관이죠. 보존 기간이. CCTV가 보통 뭐 적게는 뭐 한 달, 두 달, 이게 2달에서 4달 정도 보는데. 근데 벌써 이게 기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그러네요. 렌즈 공장 같은 경우는 2주면 땡이래요. 덮어쓰기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CCTV는 돌아가잖아요 또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도로, 진입로, 신도로, 강목 네. 여기도 대체로 3개월 정도밖에 CCTV 보존 기간이 이제 짧았던 게. 이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변사자가 누군지부터 따져야죠.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범죄에 기인한 건지. 이건 타살이지 않습니까? 100% 이제 어떻게 보면 마대자루에 사람이 시신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이제. 타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변사자 신원 확인하는 게 우선이니까 당연히 이제 부검해가지고 밝혀내겠지만 그때 부검하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그 이제 옷까지 있잖아요. 옷까지 그거 중요하죠. 그 이제 반바지라든지 또 이제 레깅스도 이제 그 메이크업 퓨만가로 이제 또 아마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입 그 처의 그 가게를 이제 아마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 쪽이니까 홍천점 아울렛 의류매장 그렇죠. 10곳 결제 결제 카드로 긁었어요. 네, 확인까지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나왔네요. 나오기는. 네. 퓨마 그 홍천점에서 한 3개월 전 3월 15일 날 석 달 전에 이 갖다 보여줬겠죠. 이 옷하고 비슷한 거를 구입한 여성이 있다. 그 살 때 이 여자가 그 휴대폰 번호 남겨놓는다 거기다가 자기들한테 남겨놓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마 시골 지역이니까 이게 그런가 봐요. 외상 주고받나 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사람들께서 지인들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외상으로 주고받나 봐요.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전번 확인이 됐어요. 전화번호가 완전 확인됐고. 그래서 44살 먹은 여성이 특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 여성은 그 홍천읍 연봉리에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여성 집에 가서 아마 이제 경찰들이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이 국가수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네. 그 보니까 또 이제 우측 어깨에 따는 그 수술용 철심 있잖아요. 그게 발견됐고.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플레이트라고 맞습니다. 예, 플레이트. 그 의료용 플레이트. 한 판에. 근데 플레이트 심어놓잖아요. 네. 뭐 잘하시지만 그 시리얼 넘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넘버가 또 시리얼 넘버 나오면 그거 저 시술한 그 병원 찾을 수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이 납품 받은 병원 확인했더니 포항에 있대요. 포항. 그러면 이 여성이 포항 살다가 홍천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포항 병원으로 바로 가죠 경찰이. 바로 가가지고 그 수술했으니까 플레이트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간호 기록 같은 거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2005년 10월 29일 날 그 이 여성이 44살 먹은 이 여성이 그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퓨마점에서 그 여성 반바지하고 레깅스하고 인적사항 확인했었잖아요. 연봉리 산다고. 그 인적사항하고 플레이트 요거 그 나온 거하고 이제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인적사항이 동일해요. 그러면 피해자는 찾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여성은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이제 쭉 찾아봐야 되죠. 여성이 석 달 가까이 2달에서 4달 가까이 집에 안 들어왔다면 실종 신고가 됐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겠죠. 됐나요? 그래 보니까 이제 4월 20일 날 그 강원 홍천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홍천읍 연봉리 그 공공 다방에서 또 그 저기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이분은 운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확인해 그래요? 볼게요. 종업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종업원으로. 네.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포항 쪽에 살면서 이제 수술도 하고 그랬던 여성인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건 홍천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동했구만. 그래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홍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건데 신고한 사람 자체가 다방 운영자네요. 그 다방에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 아마 이제 알아보고 목욕 간다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한 번은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난 4월 26일 날 또 이제 엄마가 또 이제 재차 또 실종 신고가 실종 신고가 2건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2건이. 그러면 뭐 이거는 어느 날 이 여성이 사라진 이후에 지금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부패한 상태로. 그럼 이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인 사건으로 100%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경찰 수사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을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잡아야죠. 채권 채무냐, 원한이냐, 뭐 치정이냐, 시정이냐 이제 이거 이제 그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저 금융거래를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데 이 여성 보니까 채권 채무 관계 없네요. 카드 사용 내역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는 걸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14년 3월 달부터는 카드도 안 썼다고 그래요. 이 여성. 채무도 없고요. 근데 2014년 당시에는 카드 거의 쓰지 않나요? 그때는 쓰지 않았나? 2014년. 카드 쓰죠. 거의 썼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카드를 전혀 안 썼네요. 그리고 당연히 뭐 휴대폰 통화 내역은 조사를 하는 거고요. 휴대폰 통화 내역 조사했더니 이게 이제 이 여성이 없어진 날짜를 특정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해된 날짜죠. 예. 이게 이제 시신이 유기된 그 시점으로 이제 찾아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4월 20일 날 하고 21일 날 현장 주변을 아마 이제 우리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수색을 하고 CCTV를 아마 이제 또 이제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통신 내역을 보니까 있기는 있네요. 이 여성이 마지막 통화가 4월 21일 00시 39분. 마지막 통화가 아니라 휴대폰이 그 오프된 그 시간대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아마 그때까지는 아마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00시 37분경에 수신이 하나 있어요. 수신. 그러면 수신이 있는데 통화는 안 했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화를 이 여성한테 걸은 거예요. 이게 4월 21일 날 00시 37분까지 그 전화가 된 건 있고 그러면 그 전화 걸었던 사람 찾아야 돼요. 이거. 그렇죠. 이제 발신자를 찾아야죠. 이제. 그러면 휴대폰에 이렇게 그 4월 20일 날 20시 30분 오후 8시 30분부터 4월 21일 00시 39분까지 휴대폰이 살아 있었다면 4월 20일 날
그때부터 21일 날까지 그 현장 주변 전부 봐야 돼요. 횡성에서 그렇죠. 네. 홍천에서 횡성 그 뭐 이런데 그 시간대에 왕복한 차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휴대폰 그 위치하고 네. 연결되는 그 부근 왔다 갔다 하는 네, 차 그렇죠. 전부 찾아야 돼요. 그게 64대였다고 그래요. 예, 60대면 소유자 다 찾아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 그 주변인들을 또 이제 탐문서를 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목격자 조사해. 당연히 이제 뭐 다방 주인부터 해서 직원들, 또 다방을 자주 드나들던 또 손님들을 또 이렇게 이제 탐문서를 했고 중점적으로는 이제 실종 당일 그러니까 4월 20일 그렇죠. 날 4월 20일로 봐야 돼요. 기준으로 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던 사람들 중 평소에 그 빈번하게 또 이제 연락 주고받은 사람들 위주로 또 이제 문자라든지 통화 내역을 또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보니까 마지막 발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걸은 것 같아요. 그 확인된 데가 하화계리라고 그러네요. 아, 그 동네 이름이 하화계리 네, 그 근처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발신이 하화계리에서 이 여성이 전화를 했었다면 다방업주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혹시 여기에 티켓 다방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전에 시골은? 이제 시골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중소도시에는 그 티켓 다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티켓 다방에 이제 그 배달을 나가고 하면은 예, 그 정도 어디 이제 이렇게 체크라도 해놓고 아마 하는 장부 같은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4월 20일 날 오후 8시 반부터 4월 21일 00시 39분까지 39분에 꺼졌단 말이에요, 휴대폰이. 네, 맞습니다. 근데 꺼지기 직전에 2분 전에 00시 37분경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나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의 위치 있었던 데가 하화계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주한테 물어봐요. 하화계리에 티켓 다방 배달 간 적 보낸 적 있느냐 업주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업주가 하는 얘기가 업주가 저 실종 신고했었잖아요. 그 하화계리 쪽으로는 우리 그 배달 손님 없다. 다만 그 인근에 하오안리가 있대요. 하오안리. 아 이름이 어려워요. 하화계리 하오안리. 네. 하오안리에 김씨 43살 먹은 김씨가 가끔씩 저 티켓 전화한다. 그런데 하화계리하고는 관계가 아니다. 없다. 그 하오안리의 김씨한테는 뭐 한 달에 2-3번 배달을 간다. 그러면은 그 경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발신지가 하화계리인데 하오안리 쪽이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하니까 위치가 이제 틀린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여기 한번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거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막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찰이 물어보죠. 그러면 거기 그렇게 먼 거리 몇 단위 이런데 이동하는가 이제 배달 갈 때 뭘로 갑니까? 본인 차 있습니까? 차 없대요 이 여성. 아 다른데 이제 티켓 다방은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승차시켜가지고 본인이 오토바이 타고 가죠. 차량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차량 날라주는 또 운전기사 따로 있는데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또 개별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시골이라 그래서 그러면 배달 그런데 갈 때 어떻게 하냐고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택시를 자주 탄대요. 아 택시를 타고 그래서 택시를 자주 탄다고 얘기를 하니까 4월 20일 날이 없어진 날짜잖아요. 좌우지간 모욕 간다고 나가서 실종됐으니까 4월 20일 날 이 피해자가 택시 탔는지 조사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택시에서 쭉 따져보는 거죠. 그 택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게 있잖아요. 그 운행 기록 장치라거나 타코메타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46대 확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 크게 뭐 드러난 게 없었나 봐요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 씨를 이제 좀 특정이 약간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하오안리 산다. 하오안리 사는 그 김 씨. 하화계리에서 휴대폰 위치가 나왔었는데 글로 배달 가는 손님은 없고 그 옆 동네 하오안리에 사는 김 씨한테는 가끔 간다니까 그러니까 김 씨를 또 안 조사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만났겠죠 김 씨. 네, 김 씨를 만나가지고 혹시 이제 피해자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니까 이제 다방에서 또 이제 알게 됐다. 자신이 뭐 티켓값 뭐 3만 원 외상이 있어서 몇 번 집에 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외상으로 또 이제 그 커피를 갖다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다만 그때 당시 외출 중이라 이제 만난 적은 없다. 4월 20일 그 즈음에. 20일 그 전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방으로 전화했는지 이 사람 휴대폰 까보면 되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까봤는데 없네요. 흔적이 통화한 흔적이 통화한 없네요. 적도 없어요. 단지 그 피해자와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인접지역인 거예요. 인접지역이에요. 이제 인접지역.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계리하고 하오안인데 여기 붙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기지국은 좀씩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차이가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일단은 하여튼 뭐 그 다르게 나온 거고요. 근데 게다가 또 그 40대 남자가 또 정상적이지 않고 또 2011년부터 또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또 그 후유증으로 해서 또 지체장애 상급을 또 받고 있었나 봐요. 아유,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 경찰이 어떤 그 범행 용의자 중에서 지체장애 상급 앓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한치 건너보겠다. 조금 이렇게 가능성 없어 그렇죠. 보인다고. 이제 덜 의심하겠다 이거. 또 이제 범죄의 어떤 그런 피의자로서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또 이제 판단할 수는 있죠. 그래서 말 빠른 거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말 빠른 거. 말도 또 이제 이렇게 언어를 좀 어눌한 것 같아요.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어눌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시체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티켓 다방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여자를 오도록 시키죠. 그러면 이제 아까 00시 37분경에 이 여성 휴대폰으로 누군가 전화 걸었던 사람 상대 꼭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지국에 이제 떴던 그 김 씨는 조사했고요. 그러면 00시 37분경 39분에 00시 39분에 오프가 됐고 휴대폰이 꺼졌고 00시 37분경에 누군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 여성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전화한 그 전화 건 사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전화 건 사람을 이제 경찰이 역추적해서 찾았어요. 박 씨네요. 이 사람이 박 씨를 찾아갖고 당신 이 여성한테 전화한 적 있지 00시 37분경에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이제 그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2014년 2월달에 다방에서 역시 만난 거죠. 뭐 다방 그렇죠. 종업원이니까. 그리고 자주 통화했대요. 그러니까 단거래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4월 20일 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네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하고 상당히 이제 이 사람 아주 유력한 용의자예요. 네, 잘 알고 있는 이제 지인 어떤 손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 같이 했어.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점심 먹고 헤어졌어요.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그 얘기 다 되라. 00시 37분에 당신이 전화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날 이제 점심 먹고 그 여성하고는 헤어지고 그날 친구들 2명하고 이제 저녁 때 술을 먹다가 그 여성이 생각이 났대요. 전화를 먼저 한 거는 22시 23분경에 했어요. 초저녁에 했어요. 초저녁이냐? 22시면 밤 10시 23분이면 초저녁은 아니죠.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여자한테 전화하니까 이 여성이 나 지금 하오안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기지국 있지는 화계리였잖아요.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는 하오안리 살고요. 근데 분명히 그때 통화로 나 하오안리에 있다고 그러더란 거예요. 밤 10시경에. 그리고 하오안인데 내가 곧 갈게 한 여자가 안 오니까 00시 37분경에 다시 전화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여자가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적어도 이 여성은 4월 20일 22시 23분까지는 살아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찰이 김 씨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지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주변에 그 차량 수사를 아마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량 번호 이제 판독 그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VIC, iOS. VIC, iOS. 맞습니다. 이거 어렵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량 판독용 CCTV를 지금 경찰에서 이제 아까 확보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이제 그 64대 차량을 갖다가 아까 이제 그 시간대. 네. 그러니까 홍천과 횡성을 오고 가는 차량들. 근데 여기에 그 김 씨의 그 형의 소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의심을 했던 검정색 소나타가 4월 21일 날 01시경에 그 5번 국도 이용해서 묵계리로 또 이동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다리 그 근처 있잖아요. 네. 그 근처에 강목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홍천에서 이쪽 방향에서 횡성으로 갔건 네, 횡성에서 홍천 방향으로 갔건 하여튼 왕복한 차 중에서 누군가가 차량이 없이는 못 날릴 거니까. 그렇죠. 시신을. 네.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한 차를 4월 20일에서 4월 21일 거를 다 뽑은 거예요. 네. 현장 주변 왔다 갔다 한 차. 그게 64대예요. 네. 64대를 뽑았는데 그 64대 속에 아까 하오안리에 살고 있던 김씨 있잖아요. 김씨 형의 차. 그렇죠. 그 아까 장애인 예. 다방 우리 종업원하고 예. 좀 가까웠던 그 동생. 예, 김씨 형의 검정색 소나타가 4월 21일 날 공안시경에 그 근처를 이동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눈이 반짝 뜨이죠. 예. 어? 아, 그 경찰은 하우안리하고 하와겔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있었던. 예. 근데 이거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형이 그 사람 형이 현장 근처를 그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한 게 나온다? 그러면 김 씨하고 그 형 관계를 의심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 김 씨하고 형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이제 쫙 뽑겠죠. 그래서 이제 그 김씨 형의 그 이제 휴대전화를 내역을 이제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범행이 있고 난 이후다.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통화가 이제 급격히 이제 늘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형제가 형제간끼리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우안리 김 씨의 그 아파트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바로 이제 감식을 들어가고 또 이제 특별현장을 이제 발견해 보려고 했지만 거기서는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하화겔이라고 하는 바람에 헷갈렸어요. 마지막 기지국이. 그런데 하오안리는 인접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하오안리의 김 씨도 의심이 가지만 뭐 직접 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그 마지막 통화자 박 씨로부터 통화 내용 얘기를 들은 게 뭐였냐면 나 하오안리에 있다는 그 여성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경찰이 알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하오안리에 김 씨하고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64대의 현장을 오간 차 중에 김 씨 형의 차가 이제 확인된 거기서 거죠. 확인이 되니까 아 이거 형제간에 무슨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러면 그 두 사람 간에 그 범행 시간이 그 시간대 즈음에 서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역시 맞죠. 빈번히 통화가 된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붙여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 기록 그 두 형제 간에 그 통화가 빈번하게 된 게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영장 안 그렇죠.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 통화 내역 그 형제 간의 통화 해가지고 이제 거 압수영장을 딱 첨부해서 이거 신청을 의심스럽습니다. 해서, 압수영장을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 김씨 하우안리 아파트 가가지고 아파트 사네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감식을 했는데 뭐 특별한 거 발견을 못했고. 근데 보니까 또 그 김씨 거주지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또 1층이었던 것 같아요. 또 1층이라 이게 엘리베이터 그 어떤 CCTV 같은 것도 필요가 노출. 없죠. 1층이면 현관에는 그 현관에는 있는 데도 있고 또 설치가 되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시골 없네요. 같은 데는.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만 있고요. 현관이나 뭐 다른 데는 CCTV가 없네요. 근데 이 사람 거주지가 1층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탈 필요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에는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전화를 이제 이렇게 빈번하게 통화를 했잖아요. 동생하고 형이. 그러면 이제 형 조사하면 되죠. 일단 해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형, 그 김씨 형을 이제 소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 날 동생 집에 왜 찾아갔는지. 원래 그 사람은 원주 사는 사람이죠. 집이 이제 원주 쪽에. 원주 사는 사람이 결혼도 해가지고 따로 사는 사람이 또 횡성까지 갔다는 게 또 이제 그 시간대. 그 시간대. 시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아침 9시에 동생이 자신한테 전화해갖고 아프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뇌경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아팠던 모양이지 평소. 그러면 나 아프다, 나 죽어버리고 싶다. 이래서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제 그 형수죠. 이렇게 보면 그 사람한테 가보라고 그랬더니 저 동생이 가보라고만 하고 이제 본인은 회사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회사 출근해서 일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이제 왔는데 동생이 또 전화했어. 나 진짜 죽을 거야.
그래서 동생 얘기 듣고 자기가 거기 갔다는 거예요. 동생 집으로 그 현장을 통과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밤 8시에 원주에서 횡성에 있는 동생 집에 도착을 했다. 그랬더니 동생이 막 토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병원이 다 문 닫았대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 병원은 얘기예요. 닫았고. 그래서 아유 그 나온 김에 그 엄마 집이 또 따로 있나 봐요. 화촌 홍천군 화촌면 내산포리에 어머니 집이 있대요. 그 어머니 집으로 갔대요. 이제 병원은 못 데리고 가고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동생이 상태가 좀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가서. 그래서 다시 동생을 태우고 자정쯤에 홍천 IC를 거쳐서 문막 IC를 거쳐서 자신의 집으로 왔대요. 동생 집으로 안 가고. 그리고 그 본인은 다음날 출근했고 동생은 오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요게 이 형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형의 이야기지만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왜 그 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톨게이트가 있는 데로 이렇게 돈을 내가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했는지가 또 이제 약간 좀 의심스럽고. 실제로는요. 예. 본인은 전부 홍천 IC, 문막 IC 고속도로만 이용했다고 지금 진술을 했어요. 형은. 그런데 사실은 경찰은 64대 차량을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도 이용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홍천 IC, 문막 IC 지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거짓말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경찰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던지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국도 이용하면 되지? 톨비내 가면서 그 늦은 시간대 차도 안 밀리는데 국도 이용하지. 아, 저 고속도로만 이용했어요. 하고 이제 경찰이 툭 질문을 했더니 아유 신호등이 없어갖고 오히려 유류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나 저 고속도로만 이용한 거예요. 이때 경찰 인호꼬리 잡은 거예요. 속된 말로. 딱 건수 잡은 거예요. 왜 60내대 이미 그 저 분석할 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요. 한참 지난 일이잖아요. 몇 달.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그 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어디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내고 어떻게 시간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힘들거든요. 서너 달 지난 일을요. 그렇게 당일날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이거 아마 경찰이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거 봐라. 고속도로 얘기만 강조하는데 지가 차 타고 다니고 고속도로만 댕겼다고 얘기하는데 경찰이 이미 64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를 국도 이용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장 주변 통과 안 했다는 거는 저 범죄 회피 심리예요. 나 그 근처 그렇죠. 안 갔다는 거. 맞습니다. 범인들이 은연중에 회피 심리거든요. 이렇게 자기 피하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저 고속도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국도 이용한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의심하고 그다음에 너무 그날 일을 자세히 몇 달 된 거를 시간대별로 시나리오를 자기가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경찰은 바짝 의심했죠.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형 지금 진술한 거 다 녹음도 하고 진술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동생하고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동생도 같이 형이 하고. 말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그 동생한테 갔죠. 형 진술하고 어떻게 이제 비슷한지 보러 간 거예요. 어떻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일 날 저녁 6시쯤에 내가 형한테 전화해서 형이 저녁 8시쯤 왔다. 한 서너 달 전 거 진짜 정확히 기억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걸 강조해요. 고속도로를 타고 형의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아침에 형은 출근을 하고 나는 좀 누워있다가 집으로 왔다. 아까 형이 얘기한 진술하고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오차가.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이제 꽤 맞춘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경찰이 의심하게 된 계기예요. 형 진술과 동생 진술이 몇 달 전 건데도 똑같아. 시간대별로. 2달이 된 거를 넘었는데 그거를. 근데 동생은 또 그때 정신지체잖아요. 맞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또 시간까지. 시간대까지.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걸린 겁니다. 이게 뭐 자기들이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두 사람이 얘기하면 경찰이 이거 똑같네, 이거 진실이네 이렇게 믿을 것 같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경찰 더 의심합니다. 그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확실하게 이제. 이거는 그렇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2달 전 거. 지금 우리 박 교수님 2달 전
두 달 전 오늘 그러니까 기억 전혀 없죠. 왜냐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력표에 이렇게 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뭐 이렇게 톨게이트를 통해서 몇 시에 나왔더라고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심리 분석하죠 경찰이. 네. 이런 경우 심리 분석 딱 하는데 두 사람이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서 걸린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고속도로 간 거. 고속도로만 이용했다. 경찰은 이미 국도 이용한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문막 IC, 그 다음에 홍천 IC.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머니 집도 갔고 자기네 또 형 집도 가고 다 이제 자기 집도 돌아오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 범죄 현장에 있는 국도 쪽에는 간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 시체가 유기된 그 네. 5번 국도상에 네. 거기는 접근도 안 했다라고 지금 그 하고 얘기예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 회피 기제가 발동하는 거예요. 네, 범인들이 이제 이건 형사들이 뭐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그 현장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솔직히. 없죠. 그리고 그 현장은 될 수 있으면 그 근처로 네, 말 안 하고 피하려고 싶어 해요. 하죠. 네. 근데 이게 심리적인 회피 기제가 발동해갖고 계속 고속도로를 강조한 거 두 사람 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잘한 것 같아. 네. 예, 수사관들이 의심하면서도 바로 못 땄어요. 왜? 직접 증거 없으니까. 네. 6월 25일 날 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범죄분석관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건 가지고 가요. 네. 전국에서 모이는 범죄분석관들 그렇죠, 이제 저 교육 네. 심포지엄 하는 거예요. 워크샵. 거기에 이 사건 들고 가요. 그래서 이거 좀 분석해 줘봐요. 올려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이제 해보자. 분석 받아요. 네. 그 분석이 몇 개 나왔죠. 딱 네. 여러 사람들이 결과가 나왔죠. 그때 보니까 이제 현장에 이제 피해자 신발. 신발이 이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라면 현장에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살해 장소는 벗은 다른 상태에서 살해 죽은 장소. 거란 말이에요. 신발을 그렇죠. 이미 벗은 상태에서 네, 죽은 신발이 거라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실례죠. 범행지가 실례일 수 있죠. 할 수가 있죠. 예. 또- 그다음 또 이제 그 밤 10시 30분에 또 통화를 했다는 것은 평상시 통화는 어떤 지인이라든지 또 면식범일 가능성이 그렇죠. 밤 10시 넘어서 아는 사람 아니면 통화 못 하죠.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 묶은 적이라든지 골절이나 출혈 같은 게 없었다? 이것도 면식범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이게 아는 사람 아니면 그 제압할 때 묶거나 뭐 폭행해서 제압하거나 이래 애들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는 이건 면식범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0시 30분에 전원이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00시 37분에 아까 박 씨가 전화를 걸었었는데 네. 못 받은 전화 있다면 이 사람은 00시 37분 이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죽여놓고 난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니까 꺼버린 거야 이게. 이제 불안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꺼버렸겠죠. 이제. 이건 이 휴대폰을 끈 사람은 범인일 가능성이 네. 많은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제 그 심리 분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상을 또 이제 거기서 그 추정해주죠. 범인상. 네, 범인상. 네. 그래서 이제 범인상은 일단은 이제 홍천에 이제 거주하는 그렇죠. 사람으로 이제 좀 나타난 그렇게 것 같고요. 봐야죠. 그 지역. 또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이 없다는 것은 또 실내에서 범행 가능성이 또 있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고요. 예. 피해자와 선약 없이 이게 약속 없이도 그걸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어떤 친한 친분이 있는 관계.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면식범이죠. 있고. 뭐 예.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또 차량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변지리가 또 능해요. 지리가 왜냐하면 등에 그건 당연해요. 이거.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고속도로 이제 문막 뭐 이렇게 홍천 아이씨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후미진 장소를 찾아갈 정도면 주변지리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 아래 그 후미진 장소. 그래서 아는 이제 사람. 저도 이제 한번 홍천 쪽에 아까 그 동안이라고 했나요? 하우안니 예, 아니 그쪽에 이제 그 무슨 면이 공근면. 예, 동근면 단위는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에는 저런 게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가지 않는 계곡들이 맞아. 후미진 계곡을 또 택한 것 같아. 그러면 지리가 아주 잘하는 놈이죠. 그 동네 사는 놈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큰 데가 이제 공근면 쪽에 보면은 뭐 방착골 계곡이라든지 방착골? 예, 방착골. 그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곡입니다. 또 이제 거기에 보니까 또 그 담바이 골 그런 계곡, 또 이제 상춘골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이제 유원지 많이 사람들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 계곡이거든요. 공건면 내에서도. 네. 근데 아까 지금 그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사람들이 안 가는 조그마한 계곡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한적하고 후미진 계곡. 네. 그거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쪽 지리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능한 사람 속에 그걸 이 김시영제는 분명히 들어가요, 이거. 네. 부합된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계곡을 피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수사해도. 분명히 64대의 차량을 그 경찰이 봐가지고 그 저 시신이 유기된 장소 쪽으로 왔다 갔다 한 구도를 통과한 게 다 나와 차량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형제가 한결같이 문마가 씨, 홍천 아이씨만 고속도로 이용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 그 회피 심리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그 절실한 용의자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해소해야 될 게 있어요. 해소해야 될 게 뭐냐면 분명히 그 마지막 통화가 하오한리가 아니고 하화계리에서 떴어요. 하화계리에서 떴다면 하오한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왜? 김씨는 하오한리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기지국이 그 피해자가 하오한리에 김씨 집에 갔다면 하오한리에서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화계리 인접이라고 하더라도 하화계리에서 뛰었다는 거 이거를 그 해결을 못하면 경찰이 김시영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입증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건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즐을 이제 맞춰가는 또 이제 수사를 해야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경찰이 그 이제 기지국 관리하는 그 통신사 쪽을 협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기지국에서 그 관련돼서 기지국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맞네요. 하화계리 이 기지국 같은 데는 이게 잘 안 된대요. 안 되니까. 그래서 중계기를 설치해가지고 기지국 범위가 이게 겹친다네요. 하오한리하고 하화계리가 겹친대요. 그래서 이제 김 씨가 하완리, 하오한리, 하완리, 하완리로 이제 밝혀졌네. 그때 기지국. 그래서 경찰이 하오한리 김씨 집에 가가지고 하오한리에서 전화를 한번 다시 걸어봤어요. 한번 또 해봤어요. 그래서 기지국을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해보니까 그랬더니 하화계리 기지국으로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오한리의 그 통신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하화계리 쪽에 중계국을 이제 했구만. 그랬더니 하오한리에서 전화를 걸어도 하화계리 쪽에서 그 전화하는 걸로 이게 그게 한마디로 이제 기지국 범위는 명확하진 않은 거네. 그렇죠. 이게 겹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해결한 거죠. 예. 아 하오한리에서 김 씨가 지네 집에서 전화해도 기지국 위치는 하화계리로 뜰 수 있구나. 10번 정도로 거는데 하화계리로 뜨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오한리로 뜨기도 한대요. 근데 하화계리도 더 많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경찰에서 김 씨의 이제 형을 이제 소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월 27일 날이네. 6월 27일 날 오후 2시에 불렀네. 네, 오후 2시에. 국과수에 데리고 왔구나.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날 4월 21일 날 동생 집에 찾아간 이유가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쪼개서 저 경찰이 저 심리생리 검사 했겠죠. 근데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언어장애 있으니까 안 해요. 그렇죠. 심리생리 검사 안 합니다. 이제 아마 국가수에서 형 데려다 놓고 조사한 모양이에요. 겉함 단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이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 여성 살해한 게 당신이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판단불능으로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죽였습니까? 형한테 물어보니까 그 판단불능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여성의 시신을 이동하고 유기한 거 당신 맞습니까? 그 물어봤더니 거짓으로 나와요. 당연히 그 사람은 아니요 했겠죠. 근데 거짓으로 나와요. 그러면 당신이 안 죽였으면 동생이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 집에 갔다가 홍천 아이씨로 진입해갖고 문막 아이씨 나와서 집으로 갔다고 당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그때 거짓말 나와요. 거짓 반응 나와요. 그 국도 지나가는 거는 아까 64대 그 조사할 때 이미 다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거짓말 한 걸로 결정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아까 형이 그 64대 할 때 그 검정색 소나타 타고 지나갔잖아요. 예. 그 시간대하고 그 동생 집 하우안에 있는 아파트 그 시간대 그 범위가 거의 비슷해.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 동생 집에서 나와가지고 시신 들고 나와서 같이 움직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이 거짓말한다는 거 알게 됐으면 두 사람은 이제 확실한 용의자거든요. 이때 형부터 이제 그 속된 말로 아까 내가 빠갠다고 그랬는데요. 형부터 빠개는 것보다 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게 맞죠. 이때는 동생을 심리 생리 검사는 이제 지체장애가 있으니까 동생을 못해도 이 경우는 이제 동생을 데려다 빠개야 됩니다. 약한 고리. 동생 데려다가 추궁하는 거죠. 형 따로 뛰어나.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좀 잔인하지만은 예. 그래도 수사의 매듭을 어쩔 수 지키기 위해서는 예. 어쩔 수가 없었다. 동생 데리고 딱 한쪽으로 가서 얘기하죠. 그럼 너 형이 너를 위해서 항상 고생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서 그렇지. 예, 혹시 그런 도리가 또 형을 위한 도리가 아니냐. 넌 마 형까지 지금 그렇죠, 이제. 너무 너 순화해서 때문에. 표현하려고 예. 애쓰지 말아요. 박관장이 너무 그 순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넌 마 이제 이렇게 동생이- 내가 표현할게. 내가 넌 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형이 그 고생을 하고 너 때문에 형이 지금 유치원 가면 되겠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한 것 거야. 예. 그래서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얼마나 아이고 죽고 싶다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순간에 이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다. 형은 그렇죠. 형을 이제 감싸려고 이제 형은 그냥 모르는 척만 해준 거예요. 내가 그 한 거에서 모르는 척만 한 거지. 죽이고 유기하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그렇죠. 거죠. 이제 또 이제 동생 입장에서 그럼 이제 요놈이 뭐라고 해? 그러면 이제 좋아. 그래도 잘했어. 이제 이때는 들어줍니다. 수사관이. 그래. 역시 잘했어. 그래야지 네가 도리지 마. 너 형까지 마. 너 병 들고 그랬는데 형이 치료 다 해주고 지금도 너 툭하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형을 이 새끼야 네가 그 유치원 가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형은 아니고요. 전부 다 내가 했고 형은 단지 내가 사람 죽이고 유기하는 거 모른 척 해준 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알았어. 그러면 네가 사건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쭉 얘기를 해봐 이제. 4월 20일 날 밤 10시가 됐는데 내가 아파트에 있는데 그 여자가 술이 잔뜩 취해갖고 왔다. 그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들어오라 그랬다. 방에 들어왔더니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 그 소주 한잔 했다 둘이. 근데 한잔 하다 말고 갑자기 야 뒷기피 10만 원 빨리 내놔. 너 외상 증거. 소리를 꽥꽥 지르더라.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그러지 마라. 거기서 이제 나 돈 없다. 그랬더니 여자가 소주 먹다가 갑자기 소주병으로 내 머리통을 내리치더라. 아 자신의 머리를 그래서 나 한 5분 동안 나는 좀 몸이 안 좋잖냐. 한 5분간 내가 기절을 했다. 그리고 깨어나서 딱 보니까 열이 빡 받더라. 어디 내 머리통을 소주병으로 까냐. 그래가지고 열이 빡 받아서 깨어나가지고 그 여자 엎어뜨려 놓고 목을 내가 졸랐다. 그랬더니 죽었다. 그래서 내가 마대자루 2장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담았다. 마대자루에 담은 다음에 끈으로 묶고 큰 종이 박스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담았다. 여성을. 그리고 콜택시를 내가 불렀다. 아 택시를 또 그시어 콜택시를 불렀다. 이제 이게 콜택시 불렀다는 그게 데서 또 나중에 이제 딱 골이 잡혀갖고 깨지는 거야. 저 콜택시 불렀다 그러면 경찰이 당연히 콜택시 그렇죠. 불렀는지 이제 또 확인하지 상황을 또 이제 확인하죠. 그런데도 이제 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박스 그 종이 박스에 넣은 그 시신을 트렁크에다 자기가 실었대요. 그리고 구도로 다리로 가자고 그랬다. 그리고 거기서 현금 주고 택시 보내고 다리 밑으로 내가 던져버린 거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간에 택시가 어디 있어? 그렇죠. 택시를 타고 다시 이동해서 집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이 콜택시 부른 사실 그 시신 어쨌든 유기하고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신 유기하고 택시 이용한 사실 더 없는 거 확인 다 한 거예요. 거짓말인 거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놈은 거짓말한 거죠. 혼자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경찰이 조사 그렇죠. 받아주고 동생 이제 조사를 이제 마치고 아마 또 그냥 속아 준 거죠. 그래 좋아. 그러고 이제 근데 형 조사해. 김 씨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죽이는데 가담하거나 시신 유기하는데 가담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개입하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동생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동생 실러 갔더니 동생이
나오는데 국도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국도로 가 임마 나 고속도로 통해서 지금 갈 건데 그랬더니 내가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형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여서 여기다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국도 쪽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차를 세웠대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고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진짜 여 밑에다가 사람 죽여서 네가 갖다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이타불로 켜가지고 그 다리 밑에 있는 이렇게 나이타불로 마대자루 쪽으로 마대자루를 봤더니 이 마대자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위치를 아는 사람 거기는 불 한 점 없답니다. 나이타불 그렇죠. 켜가지고 그 다리 아래 4~5m가 내려가서 직접 본 것도 아니라고 그 얘기했거든요. 첩첩 이렇게 산중에 산중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이타불 켜가지고는 4~5m 아래에 있는 마대자루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동생을 도와서 죽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유기는 했다. 시신유기하는데 같이 공동작업한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경찰이.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한 거니까 편하게 했고요. 이제 전모가 밝혀졌죠. 전모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전모는 이제 4월 21일 날 그 이제 밤 8시에 그 동생 그 아파트에 이제 도착한 그 김씨 형. 예, 그래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동생 김씨 갑자기 무릎 꿇고 이제 죄송하다. 형한테. 형한테. 그러니까 형 아프다고 지랄하더니 밥 먹고 형이 이제 말을 오니까. 못하고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형이 이제 뭐가 그래? 말해봐. 이제 뭐 얘기가 됐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또 이제 여자를 죽였다고 하니까 또 어디서 죽였냐 그럼? 방 안에서 또 죽였다고 하니까 형도 시체 어디 있어? 형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도 이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마대자루가 이제 있는 작은 방에 있었던 거죠. 작은 방에 있다 이제 거기에 그래서, 시신을 이 동생 놈이 넣어놓은 거네 죽여서. 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 4월 20일 날 밤 11시경에 소주병으로 구타해가지고 목 졸랐어요. 그렇죠. 그 티켓비는 7만 원 요구했다고 그러네. 같이 술 마시는 요금이에요. 티켓비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상값도 아닌 겁니다. 외상값도 아니고 그때 이제 티켓으로 부른 한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형이 자수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자수해라 그랬더니 형 살려주세요 막 계속 그러면서 자수는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놈이 동생이.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상의하려고 이제 동생을 또 이제 엄마 거예요. 집을 또 간 것 같아요. 또 어머니 집을. 그런데 상의 못했대요. 엄마한테 동생이 사람 죽였다 소리를. 그래서 다시 동생 집으로 갔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마대자루 작은 방에 있는 마대자루에 있는 시신을 본인이 트렁크에 싣고 같이 가서 다리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신 같은 건 거의 산 사람하고 또 틀리게 또 무게가 엄청 나가잖아. 혼자 가서 들어서 던질 수가 없잖아요. 절대 혼자 못해요 이거. 이 사람들은 결국 2014년 7월 2일 날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근데 참 어떻게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지적장애가 있는 그 동생이 그러니까요. 용의자 이렇게 2명이 완벽하게 그 어떤 그 범행 일정 이렇게 동기 시나리오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진술을 할 수 있었는지 교육을 엄청 시킨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또 좀 저도 이렇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건데 또 의심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요 경찰이 너무 두 사람이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착착착착 동선을 입을 맞추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이건 입 맞췄다고 보고 명백히 더 의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잘한 게 그거예요. 고속도로 이용을 계속 강조하니까 범죄 장소를 자꾸 회피하는 심리를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 분석도 의뢰해가지고 면식범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최종 기지국 위치에 박씨 마지막 통화한 사람을 찾아서 하우안리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내용 그거 참고하고 기지국 위치를 퍼즐을 맞추고 이래서 경찰이 이거 한 거고요. 이게 경찰관들이 이게 수사를 이게 잘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는 잘한 거예요. 수사.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국도상에 차량 움직인 것들 확인하고 또 이제 형 진술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니까 또 맞지 않게 또 이제 그렇죠. 끝나고 또 이제 동생 진술부터 받고 또 이제 형한테 또 접근하니까 또 거기서 또 이제 말이 또 이제 안 맞고. 그 죄수의 딜레마도 여지없이 쓰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형 동생 관계지만 이거는 재판 들어가고요. 1심에서 동생이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그때 그 동생은 43살이네요.
동생 형이 54살이고 54살인가 나이 차이 많네. 형 같은 경우는 사치 유기만 사체 6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고요. 형은 받아들였어요. 1심 재판 항소 안 했어요.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니까. 근데 동생은 15년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어요. 2심 들어가 가지고요.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 심준보 부장판사는 제가 정말 내 머릿속에 엄청나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심준보 부장판사가 누구냐면 옛날에 의정부 지방법원에 있었어요. 판사로. 예, 이분 재판하는데 제가 증인으로도 가고 했었는데요. 대쪽 같은가 보네요. 김순경 총기 살인 사건 의정부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에 사형 선고를 하면서 이 심준보 부장판사가 손을 이렇게 떠는 걸 제가 봤어요. 재판님. 그때 그래서 심준보 부장판사는 제 머릿속에 그냥 평생 동안 남아 있는데 아마 이즈음에는 그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에 가서 부장판사로 있었던 것 그때 같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했을 것 같아요. 2014년 12월 3일 날인데요. 심준보 부장판사가 공탁을 200만 원 걸었었네, 이 사람들. 그걸 참고해가지고 했지만 징역 15년은 유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 동생놈은 징역 15년 그대로 원심 확정. 200만 원 공탁한 거 봐도 그거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죽여놓고 무슨 공탁금 200만 원 걸어요? 이때 이런 얘기했네요.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족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봐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죠. 징역 15년의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은 기각한다. 그러면서 원심 15년 확정 이렇게 해서 동생 요놈은 징역 15년.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 2014년도에 15년 받았으면 지금도 아마 형을 살고 2029년도에 나오는 거네. 형을 살고 있죠. 2029년도면 아직도 한 8년 남았네요. 어찌됐건 희생자는 이거 좀 비참하게 살해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시골 지역에 이 티켓다방 종업원 분들 말이야. 이분들 저 티켓 전화 받고 그 면 단위로 밤에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거 좀 잘 생각해. 물론 이건 내가 보니까 다방 근무 시간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방 근무가 끝난 유예 시간에 이후에 아마 자발적으로 그런 본인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티켓 같으면 적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다방 그 일과 시간. 어디 이제 누가 전화번호라도 적어놓죠. 그리고 뭐 면단이 어디 가면 단골 아니면 보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CCTV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맞아요. 우리 경찰관 그 차량 판독용이 있잖아요. 그 와스라고 이제 또 주실 겁니다. 이제 범죄 차량들 이동하면 수배 차량들은 이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상황실이라든지 신호가 이렇게 뜰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들. 근데 이게 어느 이제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토부하고 경찰청하고 아마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전국에 아마 CCTV가 한 51만 대 정도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범죄 차량들이라든지 차량 판독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용 차량 감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판독용의 그 일반 방법용들이 연계가 되면은 훨씬 효율적이에요. 흉악범죄라든지 어떤 차량을 이용한 범죄들도 좀 빨리 검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는 태백 형사들이 일을 참 잘했어요. 일을 굉장히 잘했고요. 저는 부검 보내가지고 인적사항 특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 본인들이 그 홍천에 있는 아까 푸마라고 그랬죠, 퓨마.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미 그 인적사항 확보까지 벌써 하고.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에 철심 박은 플레이트 박은 거 알고 포항 내려가고 바로 저 진료 기록 뽑아갖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이런 거 등등을 봤을 때는요. 수사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수사를 이렇게 앞서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증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우리 현장 수사관들이 정말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현장 수사관 그 이름 다 적어놨는데 이게 이름도 빼가지고 있습니까? 왔네 이거. 이거 빼놓고 왔네.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이거 횡성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해결했던 형사들 그 이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또 프린트해서 빼먹었네. 아이고 자꾸 요즘에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날이 더워서 이게 갔나요?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이 사건을 또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치고 보다 보면은 또 착각도 할 수도 있고 하죠 뭐.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거는 뭐 어찌됐건 그 우리 그 수사관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그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사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요. 요 놈은 15년 동안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만들고 말이죠. 이 나쁜 놈 말이에요. 또 그걸 갖다가 또 6위까지 했으니까 또 이렇게 천하의 나쁜 놈 새끼 말이에요. 피해자분의 어떤 그 명복을 저희가 빌을 수밖에 없고요. 뭐 이 사건 오늘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망의 시 서정윤. 하늘처럼 맑은 사람이 되고 싶다. 햇살같이 가벼운 몸으로 맑은 하늘을 거닐며 바람처럼 살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바람의 뒷모습이고 싶다.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그리고 살고 싶다. 길 위에 떠있는 하늘 어디엔가 그리운 얼굴이 숨어 있다. 깃털처럼 가볍게 만나는 신의 모습이 인간의 소리들로 지쳐 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 약속의 땅에 동굴을 파던 때부터 끈질기게 이어져오던 사랑의 땅, 눈물의 땅에서 이제는 바다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 맑은 눈으로 이 땅을 지켜가야지.